누가 전차는 땅에서만 싸운다고 했습니까? 그 낡아빠진 고정관념, 오늘부로 제가 완전히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밤, 망망대해 한복판, 건방지게 밀고 들어오는 해적 군함의 아가리에 대한민국 K2 흑표가 120mm 주포를 정조준했습니다. 피말리는 긴장감, 3천억 원의 혈세와 우리 아들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사투. 그 숨막히는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적들을 쓸어버릴 K무기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으로 화력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새벽 2시. 말라카 해협에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습니다. 오직 거친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이 고요한 바다를 가르며 5만 톤급 거대 화물선 대한호가 묵직한 엔진음을 내뱉으며 항해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화물선처럼 보이지만 이 배의 갑판과 선창에는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로 향하는 K2 흑표 전차 30여 대입니다.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산의 핵심이자 우리 육군의 자존심인 그 검은 표범들이 방수포에 덮인 채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호의 조타실 당직 사관 김항해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좁은 해협은 전 세계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바다의 동맥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해적들의 출몰이 빈번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회색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김항해사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생각했습니다. 이 물건들만 무사히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내려놓으면 이번 항해 수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수출 여군이라는 자부심까지 챙겨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레이더상에는 반경 10km 내에 식별되는 선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김항해사가 레이더에서 눈을 떼고 전방 유리창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별똥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낮게 그리고 너무나 섬뜩한 붉은빛을 띠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항해사가 그게 무엇인지 인지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쉬익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더니 곧이어 쾅하는 굉음과 함께 선미 쪽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배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평화롭던 조타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보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당직 서던 선원들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김항해사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피격이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선장님을 찾으며 전 선원에게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피격이다. 피격 위치는 선미 기관실 쪽이다. 전원 전투 배치 아니 비상 대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건 선원들의 비명소리와 무언가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음뿐이었습니다. 선미 쪽 CCTV 화면에는 끔찍한 광경이 잡혔습니다. 기관실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려 뻥 뚫려 있었고 그 구멍으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로켓 추진 유탄 다시 말해 RPG를 쏘아 올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2차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좌연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던 작은 점들이 순식간에 대한호를 포위해오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스텔스 도료라도 바른 듯 레이더망을 피해 배 밑바닥까지 접근해 있었던 것입니다. 고속 단정 5척 아니 6척이 물살을 가르며 대한호의 옆구리를 향해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보트 위에는 중기관총이 거치되어 있었고 뱃머리에 선 놈들은 소총을 난사하며 위협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적질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적들은 돈을 노리고 올라타서 협상을 시도하지만 이놈들은 처음부터 배를 침몰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작정으로 화력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호의 선장박 전무가 속옷바람으로 조타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선장의 얼굴조차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해양수산부 상황실과 인근 해역을 지나는 연합해군에 조난 신호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신 담당관이 다급하게 무전을 시도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대한호 말라카 해협 좌표 북위 2도 동경 102도 지점이다. 무장 세력에게 공격받고 있다.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치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통신 담당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선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통신이 먹통입니다. 놈들이 재밍을 걸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재밍이라니. 전파 방해 장치까지 갖춘 해적이라니. 선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놈들은 단순한 돈벌이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물자가 이동하는 시간과 경로를 정확히 알고 매복하고 있던 훈련된 군사 조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가 기우뚱하더니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격으로 스크류축이나 조타 장치가 손상을 입은 게 분명했습니다. 5만 톤의 거함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굶주린 늑대떼가 상처 입은 코끼리를 둘러싸듯 고속 단정들이 대한호의 주위를 빙빙 돌며 약점을 찾아 기관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타타타타탕 투두두두. 총알이 강철 선체를 때리는 소리가 빗발치듯 들려왔습니다. 조타실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배에는 총 한 자루 제대로 없었습니다. 오직 선내 질서 유지를 위한 테이저건과 가스 분사기 그리고 화물 보호를 위해 탑승한 민간 보안 요원 PMC 팀이 가진 소총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RPG와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정규군 수준의 화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갑판 쪽에서 쾅 하는 폭발음이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원들의 숙소가 있는 거주구역이었습니다. 놈들이 배 위로 올라타기 위해 갈고리를 던지고 사다리를 걸고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원숭이처럼 재빠르게 난간을 타고 넘어오는 모습이 CCTV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고 손에 든 AK 소총은 불을 뿜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놈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선원들을 인질로 잡거나 다 죽이고 이 배에 실린 K2 전차들을 바닷속 깊은 곳에 수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려는 누군가의 더러운 사주를 받은 청부업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선장은 보안팀장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최 팀장, 지금 놈들이 갑판으로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는 격렬한 총격 소리와 비명 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갑판 위에서는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밤 망망대해 위에서 도움을 청할 곳도 없이 고립된 채 살인 기계들이 내 목을 조여오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박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놈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고속 단정 위에서 확성기를 들고 서툰 한국어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놈들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전원 참수한다. 배를 멈추고 얌전히 죽음을 받아들여라고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의 전원처럼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대한호의 운명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선원들은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느꼈고 선장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 시각 배에 가장 깊숙한 곳 화물칸 앞을 지키고 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거친 수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그는 이번 호송작전의 총책임자이자 예비역 기갑 중령 강무혁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배의 진동을 느끼며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는 갑판 위의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선수와 선미를 동시에 장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중령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허리에 찬 권총을 점검하며 옆에 있던 부하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놈들이 감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군.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적의 수는 대략 30명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군의 보안 요원은 고작 8명. 화력에서도 수적으로도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게다가 놈들은 선체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조타실 문이 쾅 하고 걷어차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놈들이 기어코 배의 심장 부인 브릿지까지 진입한 것입니다. 항해사와 선장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오다 뚝 끊겼습니다.
강중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이배의 지휘권은 사실상 적에게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갑판 위에 결박된 거대한 물체들을 비쳤습니다. 짙은 국방색 방수포 아래 숨겨진 육중한 강철 덩어리들. 바로 K2 흑표 전차들이었습니다. 적들은 저것들이 그저 돈덩어리인 줄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서 바다에 빠뜨려버릴 생각뿐이겠지요. 하지만 놈들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전차들은 단순한 화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지상 최강의 야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중령은 무전을 통해 살아남은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전원 이번 데크로 집결한다.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절대 사격하지 마라. 놈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요. 놈들이 승리감에 도취해 방심하는 그 순간 그 찰나의 틈을 노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회가 올까요? 적들은 이미 배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호의 엔진 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배는 이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적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웃음소리와 거친 욕설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선이 그리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최신 무기들이 이대로 놈들의 소나기에 넘어가거나 바다 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강무혁 중령은 주머니 속에 있던 비상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화물칸에 잠들어 있는 전차들의 마스터키였습니다. 과연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갑판 위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선원들의 비명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오직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호의 보안을 책임지는 민간 군사기업 PMC 소속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경비원들이 아닙니다. 전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CL과 육군 특전사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제대한 최정예 베테랑들입니다. 평범한 해적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인간 병기들이 바로 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 무모한 침입자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보안팀장 최상사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선원들을 안전구역으로 밀어넣으며 침착하게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놈들이 선교를 장악하려 한다. 1조는 통로를 차단하고 2조는 나를 따라 측면으로 이동한다. 사격 개시 신호 전까지 절대 노출하지 말라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파도와 싸우며 다져진 깡다구와 전술적 판단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원들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돌격 소총이 들려 있었고 호흡은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의 선발대가 낄낄거리며 갑판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놈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허공에 총질을 해대며 거들먹거렸습니다. 놈들의 복장은 제각각이었지만 움직임은 꽤나 조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나 통할 수준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뒤에 매복해 있던 최 팀장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놈들의 동선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떠들며 전차가 덮여있는 방수포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감히 더러운 손으로 우리의 흑표 전차를 건드리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 팀장의 검지가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타겟 확인 거리 50m 바람은 좌에서 우로 약간. 그는 짧게 심호흡을 하고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제압. 그 짧은 명령과 함께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픽픽픽. 소음기를 통과한 둔탁한 파열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방수포에 손을 뻗으려던 적의 선두놈이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고꾸라졌습니다. 뒤따르던 놈들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정확히 급소만 노린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적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디냐 어디서 쏘는 거야? 놈들이 소리치며 아무 곳에나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치가 노출된 놈들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습니다. 2층 난간에 자리 잡은 저격수 출신 요원이 침착하게 볼트 액션을 당기며 놈들의 다리를 꿰뚫었습니다. 으악 내 다리. 적들의 비명이 갑판을 메웠습니다.
최 팀장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정광석화 같은 사격 솜씨로 남은 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더블탭. 확인 사살까지 완벽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왔던 선발대 10명이 순식간에 시체가 되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상황실 CCTV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적의 우두머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평범한 상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특수부대급 반격이 날아왔으니 말입니다. 배 아래 해상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고속 단정들이 당황하여 엔진을 굉음처럼 울려댔습니다. 놈들은 동료들의 죽음에 분노하며 선체를 향해 중기관총을 미친 듯이 갈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철판을 찢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팀장은 요원들에게 엄폐를 지시하며 소리쳤습니다. 놈들의 보트를 노려라, 엔진이다, 엔진을 박살내. 요원들은 즉시 난간 틈새로 총구를 내밀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흔들리는 작은 보트의 엔진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까운 사격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특수부대원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탕탕. 정밀한 단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선두에 있던 고속 단정의 선회기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보트 한 척이 중심을 잃고 빙그르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척. 이번에는 조타수가 맞았습니다. 통제 불능이 된 보트가 옆에 있던 동료의 보트와 그대로 충돌해버렸습니다. 쾅! 두 척의 배가 엉키며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폭발했습니다. 바다 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적들이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대를 건드린 대가였습니다. 살아남은 나머지 세 척의 보트들은 겁을 집어먹고 배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오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모습만이 역력했습니다. 선내 방송을 통해 최 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갑판 상황 종료, 선내 침입자는 모두 사살했다. 현재 적들은 퇴각 중이다. 공포에 떨던 선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예비역들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역 때보다 더 노련하고 매서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의 저력입니다. 아무런 중화기 없이 소총 몇 자루만으로 중무장한 해적대를 박살 내버리는 저 압도적인 전투력 말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강무혁 중령은 화물칸 입구에서 CCTV 화면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최 팀장 잘해줬다. 밥값은 했군. 그는 긴장이 풀린 손을 털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놈들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하지만 그의 본능은 아직 경고등을 끄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놈들이 이 정도 병력만 데리고 대한민국 국적선을 건드렸을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뒤에 더 큰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퇴하던 적의 보트들이 어둠 속의 한 지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칠흑 같은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모호한 수평선 너머였습니다. 잠시 후 그 어둠 속에서 웅장하고 기괴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웅!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해수가 포효하는 것처럼 바다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최 팀장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전방 3마일 거대한 물체 접근 중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건 고속정이 아닙니다.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은 어선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날렵한 선체에 위협적인 회색 도장을 한 군함급 선박이었습니다. 갑판에는 76mm 한 포가 번들거리는 포신을 대한호 쪽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강 중령은 깨달았습니다. 아까의 공격은 그저 우리의 전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미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놈들은 해적을 가장한 정규군 수준의 무장 집단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배후를 가진 놈들이었습니다. 2000톤급 무장 선박이 서치라이트를 켜고 대한호를 비췄습니다. 눈부신 빛이 갑판 위의 아군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 소름 끼치는 기계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밌는 쇼는 잘 봤다. 이제 진짜 불꽃놀이를 시작하지. 놈의 한 포가 서서히 각도를 높였습니다. 소총 따위로는 흠집도 낼 수 없는 강철 괴물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팀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전원 대피의 놈들이 함포를 쏜다. 하지만 이 망망대해 위에서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호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1차 방어 성공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강무혁 중령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는 천천히 주머니 속의 마스터키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K2 전차가 있는 화물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 바다 위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소총 사격 따위는 어린아이 장난처럼 느껴질 만큼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대한호의 좌현 3번 데크가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76mm 한 포탄이었습니다. 이건 해적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정규 해군 함정에서나 볼 수 있는 중화기가 민간 상선을 향해 불을 뿜은 것입니다. 귀를 찢는 이명 속에서 보안 요원들은 바닥을 기며 파편을 피해야 했습니다. 강철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며 가판을 난도질했습니다.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빛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디어 그 흉측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회색 선체. 선수에는 76mm 주포가 번들거리고 있었고 성교 위에는 사격 통제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대한호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겉에는 어선 등록 번호를 조잡하게 페인트로 칠해놨지만 그 실루엣은 영락 없는 군함이었습니다. 저들은 바로 악명 높은 해상 민병대였습니다. 평시에는 어민 행세를 하며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일삼다가 유사시에는 정부의 지령을 받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바다 위의 하이에나들 말입니다. 그들은 국기를 달지 않았습니다. 소속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숨어서 비열한 이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놈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호에 실린 대한민국 최신의 전차 K2 흑표를 수장시켜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힘으로 틀어막겠다는 주변 강대국의 더러운 야욕이 투영된 공격이었습니다. 적함의 스피커에서 기계음 섞인 한국어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경고한다. 엔진을 끄고 전원 퇴선하라. 우리는 화물만 처리한다. 5분 내로 퇴선하지 않으면 배와 함께 수장시키겠다. 치욕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 밖 공해상에서 우리 국적선이 이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들은 무장 함정이고 우리는 그저 덩치 큰 화물선일 뿐이었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선장박 전무는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닦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조타실 유리창은 이미 박살났고 계기판 절반이 먹통이었습니다. 놈들이 흘수선 근처를 노리고 쏘고 있어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고 기관장이 울먹이며 보고했습니다. 배가 서서히 좌측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선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원 구명조끼 착용하라. 구명정 쪽으로 이동해라. 우리는 배를 포기한다고 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안 됩니다. 굵직한 목소리가 조타실을 울렸습니다. 강무혁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이 배를 포기하는 순간 저놈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우리 선원들까지 모조리 사살할 겁니다. 그리고 저 탱크들이 바다에 빠지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 중령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목격자를 살려둘 리 없는 프로킬러들이었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갑판 중앙에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가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쇠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갔습니다. 바로 옆에 결박되어 있던 K2 전차의 방수포가 불길에 그슬려 녹아내렸습니다. 다행히 전차의 장갑은 끄떡없었지만 그 모습을 본 강 중령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차와 함께 뒹굴며 살아온 뼛속까지 기갑인이었습니다. 저 전차들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그의 혼이 담긴 전우였습니다. 적함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대한호 주위를 돌았습니다.
놈들은 사각지대에서 정확하게 급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마스트가 꺾여나가고 통신 안테나가 박살났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우리는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구석에 처박혀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옥도 안에서 살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팀장이 절룩거리며 조타실로 들어왔습니다. 허벅지에 파편을 맞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저희 화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소총탄이 놈들 장갑에 튕겨나갑니다. RPG라도 있으면 모를까 저 함포 앞에서는 저희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요원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절망적인 전력차였습니다. 놈들은 2000톤급 함정에 30mm 기관포와 76mm 주포 그리고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소총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적함의 갑판 위에서 놈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망원경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사격을 준비하는 듯 포신이 천천히 흘수선 아래를 겨냥했습니다. 배의 허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강중령은 꽉 깨문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가? 그의 시선이 모니터 화면 속 갑판 위에 묵묵히 서 있는 K2 전차들에 꽂혔습니다. 방수포가 벗겨져 드러난 흑표 전차의 포탑이 번개에 번쩍였습니다. 55구 경장 120mm 활강포. 세계 최강의 관통력을 자랑하는 저 거대한 포신이 마치 강중령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써줘요. 나를 깨워주세요. 전차병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전차포를 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동으로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파도 때문에 조준이 빗나가 엉뚱한 곳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차는 고정되어 있어 포탄만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게 군인의 명예였습니다. 강중령은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선장님, 배를 적함 쪽으로 돌리십시오. 선장이 미친 사람 보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자살하자는 겁니까? 강중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아직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요. 그가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갑판 위에 K2 전차가 있었습니다. 선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탱크를 쏘겠다는 겁니까? 이 파도 속에서요.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강중령은 씩 웃었습니다. 불가능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 K2 흑표는 땅 위에서만 왕이 아닙니다. 놈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습니다. 강중령은 최 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대원들 중 전차 조종 가능한 인원 선발에 즉시 갑판으로 이동한다. 내가 1호차에 탑승한다. 나머지 인원은 엄호 사격 개시의 놈들의 시선을 끌어라. 최 팀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친 짓 한번 해봅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습니다. 적함의 주포가 불을 뿜으려는 찰나 강중령과 대원들이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갑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탄이 그들의 뒤에서 터지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강중령은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오직 전차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적함을 박살내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만든 최고의 지상병기가 바다 위에서도 그 위용을 떨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객기로 끝나고 말까요? 폭풍우 치는 말라카 해협이 파도 위에서 전대미문의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를 꽉 매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미친 짓이다. 이건 자살행위다. 선장의 비명 섞인 만류가 무전기를 통해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강무혁 중령의 귀에는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미끄러운 갑판 위를 짐승처럼 기어갔습니다. 바로 옆 난간에 적의 기관포탄이 박히며 불꽃이 튀었고 날카로운 파편이 강중령의 방탄조끼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결박된 K2 흑표 전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수포가 벗겨져 비바람을 맞고 있는 그 육중한 강철 덩어리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거인처럼 고요했습니다.
강중령은 1호차 후방 엔진 데크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끄러운 빗물 때문에 하마터면 아래로 떨어질 뻔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포탑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해치 개방 레버를 당겼습니다. 슉 하는 유압 소리와 함께 두꺼운 장갑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전차 내부로 몸을 던져 넣었습니다. 쿵 하고 해치를 닫자마자 외부의 그 시끄러운 포격 소리와 비명 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고요하고 비좁은 그리고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익숙한 공간. 바로 전차장의 자리였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긴박한 사태가 긴급 속보로 타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스 채널 CNN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브레이킹 누즈 자막을 띄웠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상선 피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으로 촬영된 대한호의 흐릿한 영상과 함께 군사 전문가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퇴영 미 해군 제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배는 덫에 걸렸습니다. 호위함도 없이 무장 세력에게 포위된 상선이 할 수 있는 건 항복뿐입니다. 안에 실린 최신형 전차들요? 그건 그저 무거운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배 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안타깝지만 한국 방산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겁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거나 동정하고 있을 그 시각 강중령은 그 고철 덩어리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메인 전원온. 그가 중얼거리며 스위치를 올리자 전차 내부가 붉은색 비상등으로 물들었습니다. 웅웅웅. 보조동력 장치 APU가 돌아가며 전차의 신경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디지털 화면에 시스템 부팅 로고가 떴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 정상, 자동 장전 장치 정상. 기계적인 음성이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뒤이어 최 팀장이 조종수석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그는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령님 진짜 쏘실 겁니다가 파도가 3m입니다. 배가 15도씩 기울어지는데 조준이 되겠습니까? 최 팀장의 목소리엔 공포와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라면 불가능했습니다. 파도에 맞춰 포신이 요동칠 테고 쏘는 순간 빗나가거나 배의 균형을 무너뜨릴 테니까요. 하지만 강중령은 담담하게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엔진 RPM만 유지해 나머지는 이 녀석이 알아서 할 거야. 강중령은 K2 전차의 핵심 기술인 ISU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제어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스펜션이 아니었습니다. 전차의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험지에서도 차체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세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모드를 동적 안정화로 전환했습니다. 꿀렁. 전차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좌측으로 기울자 전차의 좌측 현수장치가 늘어나고 우측이 줄어들며 포탑의 수평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최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뭡니까? 배는 흔들리는데 전차는 평지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강중령은 피식 웃었습니다. 맞지? 이게 대한민국 기술력이다. 이 녀석은 땅이 아니라 롤러코스터 위에서도 명중시킬 수 있는 놈이야. 1500마력 파워팩에 시동이 걸리자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포효가 선체 전체를 울렸습니다. 갑판을 때리는 파도 소리조차 묻어버릴 만큼 강력한 진동이었습니다. 적함의 지휘관은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던 강력한 열상 신호가 대한호 갑판에서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냐 저건 엔진 열기. 설마 탱크 시동을 건 거야? 적 지휘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놈들 발악을 하는구나. 흔들리는 배 위에서 대포라도 쏘겠다는 건가? 어차피 맞지도 않을 거다. 놈들을 수장시켜라. 적함의 76mm 한 포가 다시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쾅! 포탄이 K2 전차 바로 앞 컨테이너를 날려버렸습니다. 파편이 전차 장갑을 때렸지만 반응 장갑 블록은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강중령은 포수 조준경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시야가 녹색 열상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너머로 적함의 뜨거운 엔진룸과 한 포탑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요동쳤지만 십자 조준선은 마법처럼 적함의 함교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곤 삐지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레이저 무기 거리 측정기가 적함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거리 1200m 측풍 15노트. 사격 재원이 사격 통제 컴퓨터에 입력되는 순간 포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오차를 보정했습니다. 선장님 들리십니까? 강중령이 선내 무전망을 열었습니다. 선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중령 제발 멈추시오.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 강중령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아니, 우리 기술을 믿으십시오. 지금부터 반격을 시작합니다. 배를 10도만 우현으로 틀어주십시오. 사각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단을 내린 듯 조타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우현 10도 돌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고. 거대한 대한호의 선수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K2 흑표의 포탑도 우웅 소리를 내며 회전했습니다. 길고 거대한 120mm 포신이 적함을 정면으로 겨누는 순간 적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적함의 조타실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회피 기동. 놈이 우릴 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중령의 손가락이 빨간색 격발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을 약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폐쇄기가 닫히는 묵직한 금속음.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중령은 심호흡을 하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다시 장면은 해외 뉴스로 넘어갑니다. 군사 전문가는 여전히 회의적인 어조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해상 전투는 불가능합니다. 저건 그저 보여주기식. 그때 속보 화면에 잡힌 현장의 영상이 전문가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섬광. 그것은 적함의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호 갑판 위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불기둥이었습니다. 앵커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맙소사, 저게 뭡니까? 한국 화물선에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화물선 위에서 육군의 주력 전차가 적 군함을 향해 포를 겨누는 그 초현실적인 장면을 말입니다. 이것은 교범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깡다구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제 포신은 달궈졌고 표적은 십자선 중앙에 들어왔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쾅! 세상이 쪼개지는 듯한 파열음이 말라카 해협이 밤하늘을 찢어발겼습니다. 대한호 갑판 위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불기둥은 순식간에 주변의 어둠을 집어삼켰습니다. 55구 경장 장포신에서 튀어나간 120mm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폭우 폭풍이 갑판을 휩쓸며 쌓여있던 컨테이너 박스들이 휘청거렸고 빗방울들은 순식간에 증발해 하얀 수증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분노가 실린 심판의 철퇴였습니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적함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1200m 떨어진 거리에서 적함을 지휘하던 놈들은 섬광을 보는 순간 눈을 감을 새도 없었습니다. 콰직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적함의 선교 아랫부분이 종잇장처럼 뚫려나갔습니다. 전차 포탄은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에너지 그 자체로 관통해버리는 것입니다. 텅스텐 관통자는 적함의 얇은 강철 외벽을 두부 자르듯 통과해 조타실 내부의 조종 콘솔과 통신 장비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메인 마스트까지 일직선으로 분쇄해버렸습니다. 적함의 지휘부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스파크가 튀며 비명이 난무했습니다. 적 지휘관은 바닥에 나뒹구는 부하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날아온 거야? 미사일인가 아니면 레일건인가?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흔들리는 상선 위에서 전차가 저격수처럼 정밀 타격을 가해올 줄은 말입니다. 조타 장치가 파괴된 적함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호 내부의 K2 전차 안에서 강무혁 중령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초탄 명중. 그는 짧게 뇌까렸습니다. 포신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K2 전차의 자랑인 자동 장전 장치가 웅웅거리며 작동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포탄을 넣어야 하는 서방의 전차들과 달리 우리 K2는 기계팔이 순식간에 다음 포탄을 약실에 밀어 넣습니다. 철컥쿵. 장전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초 남짓. 이것이 바로 세계가 경악하는 한국형 속사 능력입니다. 강중령은 조종수석의 최 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충격 대비해라, 놈들이 발악할 거다. 예상대로 정신을 차린 적함의 포수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76mm 한 포와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타탕 쾅. 대한호의 갑판 여기저기서 물기둥과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조타가 되지 않아 배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탓에 조준이 엉망이었습니다. 포탄들은 K2 전차를 비껴가 바다에 떨어지거나 엉뚱한 컨테이너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운이 항상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쾅 하는 묵직한 충격과 함께 K2 전차의 포탑 측면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적의 30mm 철갑탄 한 발이 전차의 반응 장갑을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전차 내부가 징처럼 울렸습니다. 최 팀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중령님, 장갑이 뚫린 거 아닙니까? 강중령은 계기판을 힐끔 확인하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 정도는 목이 물린 수준이다. 우리 장갑은 놈들의 기관포 따위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야. K2 전차의 복합 장갑은 웬만한 대전차 미사일도 막아내는 괴물 같은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적들의 기관포탄은 전차의 표면에 생채기만 냈을 뿐 내부에는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공격은 잠자던 야수의 성질만 긁어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강중령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감히 흠집을 내. 아주 가루로 만들어주마. 그는 사격 통제 컴퓨터의 모드를 조준 추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헌터킬러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포탑 위의 독립 전차장 조준경이 빠르게 회전하며 새로운 타겟을 찾았습니다. 적함의 선수에 있는 76mm 주포. 놈들의 가장 강력한 이빨이었습니다. 강중령은 십자선을 그곳에 고정했습니다. 파도가 쳐서 배가 기울어지고 적함이 파도에 넘실거려도 조준점은 마치 자석처럼 적의 포신 끝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전차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기동간 사격 기술의 정점입니다. 발사. 두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차 고폭탄 HEAT탄이 날아갔습니다. 쾅. 적함의 주포탑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탄약고가 유폭되었는지 2차 폭발이 일어나며 놈들의 76mm 포신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적함의 주무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어모 사격을 하던 보안 요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봤어? 저게 우리 전차야. 소총을 쏘던 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인 화력쇼에 너클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놈들의 포격에 숨죽여야 했던 울분이 한 방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장실의 선장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탱크가 군함을 이기다니,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적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포가 날아간 적함의 갑판으로 놈들이 휴대용 대전차 로켓 RPG를 들고 뛰어나오는 것이 열상 화면에 잡혔습니다.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수십 발의 로켓이 동시에 날아온다면 아무리 K2라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중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1000m 이내로 좁혀진 상황. 그때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 APS 센서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미사일 접근 30방향. 적들이 쏜 RPG 로켓이 흰 연기를 뿜으며 전차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끝장이다. 하지만 K2 전차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똑똑한 녀석이었습니다. 포탑 측면에 장착된 대응탄 발사기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요격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공중에서 쾅 하고 터진 요격탄 파편이 날아오던 RPG 로켓을 정확히 격추했습니다. 눈앞에서 터진 불꽃에 최 팀장은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이거 알아서 막은 겁니까? 강중령은 대답 대신 다시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습니다. 놈들의 엔진실. 배의 심장을 멈춰야 모든 게 끝납니다. 적함은 연기를 뿜으며 도주하려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범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강중령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연속 사격이다. 3초에 한 발씩. 쾅 철컥 쾅 철컥 쾅. K2 전차는 마치 기관총을 쏘듯 120mm 포탄을 연달아 퍼부었습니다. 세 발의 포탄이 거의 동시에 적함의 흘수선 부근 엔진룸에 꽂혔습니다.
첫 번째 탄이 외벽을 뚫고 두 번째 탄이 엔진을 박살내고 세 번째 탄이 연료 탱크를 터뜨렸습니다. 바다 위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으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충격파가 대한호까지 밀려와 배가 기우뚱했습니다. 적함은 허리가 꺾인 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서서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 바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강중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수 조준경에서 눈을 뗐습니다. 전차 내부의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그에게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타겟 침묵, 재교전 준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전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해치를 열고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저 멀리 불타오르는 적함을 배경으로 대한호의 선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갑판으로 뛰쳐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K2 전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용사가 괴물을 물리치고 귀환하는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중령의 시선은 아직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놈들이 보낸 구조 신호를 듣고 또 다른 적들이 몰려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한민국 육군의 K2 흑표 전차가 바다의 제왕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전차도 해낼 수 없는 기적을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군인의 투혼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시각 CNN 앵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 화물선이. 믿기지 않지만 적 군함을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탱크로 말입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적함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기우뚱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올 법한 순간이었지만 대한호의 갑판 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귀를 먹게 할 듯한 포성 뒤에 찾아온 이명현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처참한 흔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적함의 유폭으로 날아온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갑판 곳곳에는 불이 붙어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화약 냄새와 탓하는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인 전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강무혁 중령은 전차장 해치를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끝난 건가?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본능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감각. 그것은 아직 살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열상 장비 모니터 구석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적함의 뒤편 검은 그림자 속에 숨죽이고 있던 마지막 고속 단정 한 척이었습니다. 놈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갈 수 없었기에 최후의 자폭 공격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RPG 로켓을 어깨에 맨 적들이 보트의 속도를 최대로 높여 대한호의 선미 쪽으로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차포의 사각지대이자 배의 추진축인 스크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이 죽더라도 이 배의 발목을 끊어버리겠다는 도끼를 품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강중령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11시 방향적 고속정 접근 중 포탑 선회.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웅하는 구동음만 들릴 뿐 포탑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의 폭발 충격으로 날아온 적함의 철골 파편 하나가 포탑과 차체 사이의 링 부분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유압 시스템이 비명을 질렀지만 거대한 포탑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놈들이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로켓을 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분 아니 30초 뒤면 대한호의 엔진이 박살날 위기였습니다. 안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빼내야 합니다. 조종수석에 있던 최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밖은 빗발치는 파편과 적들의 견제 사격이 난무하는 사지였습니다. 강중령이 말릴 새도 없이 최 팀장이 해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의 날렵한 몸놀림으로 포탑 링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그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전차의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꽉 잡고 버텼습니다. 적들이 최 팀장을 발견했습니다. 고속 단정 위에서 놈들이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전차 장갑에 튕기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최 팀장의 주변으로 죽음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끼어있는 철골 파편을 향해 군홧발을 날리고 개머리판으로 내리쳤습니다. 빠져라, 제발 좀 빠져라. 그의 절규 섞인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강중령은 해치 위로 몸을 내밀어 권총을 뽑아들고 최 팀장을 엄호했습니다. 탕탕탕. 하지만 흔들리는 배 위에서 권총으로 고속정을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 팀장의 몸이 푹 꺾였습니다. 적의 저격수가 쏜 탄환이 그의 어깨를 관통한 것입니다. 붉은 선혈이 튀어 K2 전차의 국방색 장갑을 적셨습니다. 최 팀장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하마터면 바다로 떨어질 뻔한 그를 강중령이 간신히 잡아챘습니다. 최 팀장, 정신 차려. 강중령의 외침에 최 팀장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다시 철골 파편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까짓 것 내가 뺍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온몸을 던져 파편을 걷어찼습니다. 까강하는 금소금과 함께 드디어 거대한 쇳덩어리가 튕겨나갔습니다. 동시에 웅하는 소리와 함께 포탑의 잠금이 풀렸습니다. 돌아간다. 중령님, 지금입니다. 쏘십시오. 최 팀장은 피를 토하며 갑판 위에 쓰러진 채 소리쳤습니다. 놈들의 고속단정이 이제 불과 200m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RPG 사수가 무릎을 꿇고 조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중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전우의 피가 묻은 손으로 그는 다시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지배했지만 그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K2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가 다시 놈들을 물었습니다. 피가 튀어 얼룩진 조준경 너머로 적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강중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부하의 피값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격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이번에는 전차가 뒤로 밀려날 만큼 강력한 연거리 사격이었습니다. 120mm 대전차 고폭탄이 고속단정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놈들은 비명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고속단정은 그 자리에서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나무 조각과 쇠조각만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적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강중령은 곧바로 해치를 열고 뛰쳐나가 쓰러진 최 팀장을 끌어안았습니다. 최 팀장의 군복은 이미 피로 흥건했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어딨어? 강중령의 처절한 외침이 가판을 울렸습니다. 선원들이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최 팀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을 들어 강중령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잡았습니까? 강중령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잡았다. 내가 다 했다. 자식아, 그러니까 죽지 마. 최 팀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역시 국산이 좋네요. 그의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강중령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그를 들것에 싣고 선내 의무실로 옮기는 뒷모습을 보며 강중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탄피와 전우가 흘린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훈장이자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중령님, 해역 남쪽 5마일 지점에서 미확인 선박 다수 접근 중. 이번엔 규모가 더 큽니다. 적들의 본대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선발대를 미끼로 던져주고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진짜 주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탄약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전우는 쓰러졌고 전차의 상태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강중령은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다시 K2 전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올 테면 와라. 이 배에는 아직 내가 있고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 남아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포효하듯 소리쳤습니다. 전원 전투 위치로. 내가 죽기 전까진 이 배에 손가락 하나 못 댄다. 갑판 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전우의 희생과 승리의 기억이 선원들과 보안 요원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무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다가오는 어둠 속의 적들을 향해 K2 흑표의 포신이 다시 한번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호랑이가 더욱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피로 얼룩진 조준경. 하지만 그 너머를 응시하는 강중령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쓰러진 전우를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검은 파도를 가르며 적들의 본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점들은 마치 굶주린 상어떼처럼 대한호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잡한 민병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3,000톤급 미사일 호위함이었고 그 뒤로 고속 미사일정과 무인 자폭 드론을 탑재한 모선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선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정규 함대 수준의 전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말라카 해협의 공해상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습니다. 대한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넋을 잃었습니다. K2 전차 한 대가 분전했다지만 저 엄청난 물량을 상대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습니다. 전차 포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강무혁 중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화력이 부족해. 그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팀 듣고 있나? 특수전 출신 자존심은 살아있겠지? 지금 당장 갑판에 있는 2호차와 3호차에 탑승해라. 살아남은 PMC 요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중령님, 저희는 전차를 몰 줄 모릅니다. 조종법도 모른다고요. 강중령이 소리쳤습니다. 조종할 필요 없다. 포수석에 앉기만 해. 우리 K2는 자동장전이더라. 탄 넣을 필요도 없어. 너희들이 평생 다뤄온 소총보다 더 쉬울 거다. 내가 표적을 지정해주면 너희는 화면에 뜨는 사각박스에 적을 가두고 방아쇠만 당겨.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요원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대한민국 UDT, 특전사 출신인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빗발치는 파도를 뚫고 미끄러운 갑판을 달려 2호차와 3호차로 뛰어들었습니다. 쿵쿵. 해치가 닫히고 전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웅웅웅. 세 대의 흑표범이 동시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강중령은 1호차의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시사일 가동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연결. 아군 전차 식별 완료. 그의 모니터에 2호차와 3호차의 시야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제군들, 지금부터 이 갑판은 우리 소대의 진지다. 내가 지시하는 놈만 깐다. 알겠나? 수신양호. 요원들의 씩씩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K2 전차의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는 초보자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게임 화면처럼 적을 붉은색으로 표시해주는 시스템 덕분에 요원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적 함대의 기함에서 경고 방송조차 없이 대함 미사일 발사관이 열렸습니다. 쉬익! 해면을 스치듯 날아오는 시스키밍 미사일 2발. 선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중령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2호차, 3호차, 11시 방향 미사일, 대응탄 발사. 요원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전차 포탑 측면에서 요격탄이 튀어나갔습니다. 펑, 펑. 적의 미사일은 대한호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와, 이게 되네? 전차 안에 탑승한 요원들은 자신들이 해낸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강중령은 피식 웃으며 외쳤습니다. 감탄은 나중에 해. 이제 반격이다. 1호차는 적 기함 함교, 2호차는 레이더, 3호차는 엔진. 셋을 쐰다. 하나, 둘, 셋 쏴. 쾅. 세 발의 포탄이 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방아쇠를 당겼지만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 완벽한 일제 사격발리 파이어이었습니다. 1초 후 적 호위함은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1호차의 탄이 함교를 날리고 2호차의 탄이 레이더실을 박살내고 3호차의 탄이 흘수선 중앙을 꿰뚫었습니다. 쾅, 쾅, 쾅. 3,000톤급 호위함이 장난감 배처럼 휘청거리더니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적 함대의 지휘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배에 정규 기갑부대가 타고 있었나? 어떻게 저런 사격 통제가 가능하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전투 본능과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든 K무기의 우수성을 말입니다. 바다 위는 일방적인 사냥터로 변해갔습니다. 기함을 잃은 적의 고속정들이 독이 올라 덤벼들었지만 3대 전차가 만들어내는 화망파이어 넷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중령은 베테랑 지휘관답게 전장을 지휘했습니다. 2호차 우측 놈 잡아. 3호차 좌측 드론 모선 타격. PMC 요원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타겟 확인. 발사. 쾅. K2 흑표의 자동장전 장치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탄약을 나르는 구형 전차였다면 벌써 지쳐서 발사 속도가 느려졌겠지만 기계 팔은 3초마다 정확하게 포탄을 밀어 넣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120mm 포탄 세례의 적들은 공포에 질려 무전을 쳐댔습니다. 놈들은 악마들이다. 살려줘. 하지만 그들의 비명은 포성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적의 고속정이 뱃머리를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강중령은 요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놈은 도망가게 놔둘 수 없다. 전 차량 집중 사격. 라곤. 발사. 세 발의 포탄이 동시에 날아가 도주하는 고속정의 꽁무니를 덮쳤습니다.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고속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황 종료. 사격 중지. 강중령의 목소리가 무전망을 타고 흘렀습니다. 전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요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냈습니다, 중령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강중령은 헬멧을 벗으며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예비역의 저력이자 세계 최강 K2 전차의 힘이었습니다. 전문 전차병이 아니더라도 지휘관의 통제와 시스템의 도움만 있으면 괴물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때 동쪽 수평선 너머에서 웅장한 엔진음과 함께 거대한 함형이 나타났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물살을 가르는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KF-21 보람의 편대가 승리를 축하하듯 에어쇼를 펼치며 날아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아군이었지만 그 웅장한 모습에 선원들은 더욱 크게 환호했습니다. 해군 함장은 무전을 통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기는 정조대왕함. 귀선의 무사함을 확인했다. 강무혁 중령님, 그리고 급조된 전차 소대원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전과를 올리셨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뉴스는 이제 속보를 넘어 특집 방송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CNN 군사 전문가는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의 전차는 전문 병력이 아닌 일반 보병이 탑승해도 저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놀라운 사용자 편의성과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이 세계를 휩쓰는 이유입니다. 강무혁 중령은 해치를 열고 나와 갑판에 섰습니다. 다른 전차에서도 요원들이 비틀거리며 기어나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전문 전차병은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전차의 주인이었습니다. 저 멀리 불타는 적함의 잔해를 바라보는 그들의 등 뒤로 붉고 강렬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말라카 해협 위로 장엄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그토록 사납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멈췄고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호의 갑판 위에는 그 치열했던 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컨테이너 박스들, 여기저기 흩어진 탄피들, 그리고 적함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도 오직 세 대의 K2 흑표 전차만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비록 도색이 벗겨지고 그을음이 묻었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강무혁 중령은 1호차 해치 위에 걸터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켜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붙였습니다. 후. 길게 내뿜은 하얀 연기가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 달콤하고 그 어떤 명약보다 위로가 되는 한 모금이었습니다. 그때 선내 방송을 통해 선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원 여러분 그리고 강무혁 중령님과 보안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울먹임이 섞인 선장의 목소리에
선원들은 갑판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사람들,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그들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강중령은 담배를 비벼 끄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자 붕대를 칭칭 감은 최 팀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강중령을 보자 최 팀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강중령은 황급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누워있어라. 이 녀석아, 죽다 살아난 놈이 어딜 일어나려고. 최 팀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애들은요? 우리 흑표들은 무사합니까? 강중령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내 몸보다 탱크가 더 걱정되냐? 걱정 마라. 기스 좀 났지만 멀쩡하다. 오히려 광택이 더 나더라. 최 팀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망신시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강중령은 최 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이다. 내가 그 파편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두 사나이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진한 전우애가 그 좁은 의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갑판으로 다시 나온 강중령의 눈앞에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대한호의 양옆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정조대왕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이 나란히 호위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아군의 모습에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해상작전 헬기가 굉음을 내며 대한호 주위를 순찰하고 있었고, 멀리서 KF-21 전투기 편대가 승리의 에어쇼를 펼치며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켠 선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유튜브와 뉴스 채널은 온통 대한호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말라카의 전설, 바다 위를 지배한 한국 전차, K방산의 기적.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메웠습니다. 특히 CNN의 군사 전문 기자는 현장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리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전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전차를 수입하기로 한 폴란드는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미 전투 검증이 끝난 무기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도 실시간으로 번역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어서 빨리 흑표가 우리 땅에 도착하기를 고대합니다. 댓글창에는 전 세계 네티즌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건드리면 아주 되는 거야. 저게 탱크야, 전함이야. 코리아 넘버원. 국뽕이 아니라 진짜 팩트로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함장이 확성기를 통해 대한호에 방송을 보냈습니다. 강무혁 중령님 귀관의 용맹한 투혼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귀선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완벽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강중령은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찢어지고 피 묻은 군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제복이었습니다. 그는 갑판 중앙에 있는 태극기 개양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섰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함과 조국을 향해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그의 경례에 맞춰 갑판 위에 있던 모든 보안 요원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까지 모두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하거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묵직한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평범한 아버지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무모한 도박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술력,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끈끈한 전우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전설이 기록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 국군,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